자, 이제 추정하러 갑시다. 해야 돼. 공식이 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문제들 몇 개 풀어보고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2, 4, 8 숫자가 하나씩 적힌 공이 8개, 4개, 4개 들어있는 상자에서 3개의 공을 임의 추출할 때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 표본 평균이라 하자. 이 x바의 문제를 그냥 읽어볼까요? x바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해라. 근데 모르잖아. 몇 개를 뽑을 때? 3개를 뽑으면 봐봐. 2만 3개 뽑힐 수도 있고 4가 3개 뽑고 8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2가 뽑힐 확률이 원래 몇이야? 전체 공이 몇 개 있어? 16개. 그러면 얘가 2분의 1인 거야. 그 다음에 4가 뽑힐 확률은 4분의 1. 8이 뽑힐 확률은 4분의 1. 그러면 우리 이거지. 이게 모평균 맞아? 모평균이 표본 평균의 평균과 똑같은 걸 이용하는 거죠. 표본의 크기가 몇이 됐든 상관없이. 그래서 얘는 4분의 4, 4, 8. 몇 나와? 4. 그냥 이렇게 써버리는 거죠. 너무 많으니까 그냥 4요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표준 편차 구해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표본의 크기 몇 분의? 루트 3분의 모 표준 편차랑 똑같은 거죠. 그럼 모 표준 편차 구하러 가자. 4, 16, 64. 자, 제평 몇이야? 2, 4, 4. 계산하니까 요거네. 그래서 평제.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몇 나와요? 6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루트 6인 거니까 루트 6에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2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잠깐만. 비월이 밑에 한번 풀어볼래요, 여러분? 3-2-1, 2-2.
넘겨서 그리고 이제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이쪽 표본 평균의 확률 요 밑에 지금 남은 문제들은 이제 숙제로 조금 내고요.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고. 자, 옆에입니다. 어느 자동 판매기에 판매하는 커피 한 잔의 용량은 평균이 80, 표준 편차가 있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80,4의 제곱인 녀석을 따르는데 16잔을 그럼 표본의 크기가 몇인 거야? 16 추출하여 그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이 16잔을 뽑았어. 걔네들의 평균을 내봤더니 그 평균을 X바라고 해. 표본들의 평균을.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지. 16장 뽑아서 좀 기다렸다가 누가 뽑은 것도 기다리겠다가 또 거기서 16장 뽑고 막 이렇게 막 했을 때 표본 평균이 81과 82 사이 값을 가질 때를 구해라. 그러면 이 X바도 뭘 따르냐면 뭘 따라요? 엄마가 정규분포 따르니까 X바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80, 몇이겠어? 2대 제곱 맞나요? 분산이 n분의 vx랑 같은 거거든요. 이게 표본 분산을 이렇게 쓰잖아요. 표본 평균의 분산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표준화 시키자. p 81에서 80을 빼고 1로라는 거 표준화. 82에서 80을 빼고 1로 나눈 거.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확률은 1부터 몇 가지? 2까지더라. 그러면 너 요 넓이구나.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몇부터? 0부터 2까지 해서 0부터 그렇지 1까지를 빼면 되겠지. 빼서 봐. 두 개 나와 있네. 0.477에서 0.3413을 빼니까 9, 5, 2, 1, 0.129. 1395래. 0.1395를 1359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넘겨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할만해요.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표본 평균의 평균이다만 알고 있어도 끝난 거야. 통계적 추정에서 그게 가장 강해요. 자, 어느 학교 학생의 봉사활동 평균 시간은 100시간, 표준 편차가 10시간이 정규 분포를 따른 그러니까 여기 모집단이 어느 학교 학생들인 거예요. 예. 100, 10의 제곱. 이 학교 학생 중에서 n명을 추출해. 임의로 n명을 추출했어. n명을 추출해서 그 표본을 x바라고 할 때 이게 0.0668을 만족시키는 n값을 구해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바뀐 거야. 표본이 몇 명? 표본의 크기가 몇이야? 몰라. n이래. 야, n명. 야, 몇 명 뽑았더니 저게 저렇게 되냐?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표본이 n일 때 x바도 당연히 정규 분포를 따를 텐데 모평균 100이고 루트 n분의 10의 제곱 이렇게 생겼겠지. 표본의 크기 n 찾으러 가는 거지. 이럴 때 p x바 표본 평균이 105 이상의 확률을 힌트로 준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힌트가 지금 z에 관련된 녀석. 표준화시킨 표준 정규 분포표가 나와 있으니까 바꾸자. p z가 105에서 뭘 빼고 100 루트 n분의 10.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얘는 2분의 루트 n 맞나요? 50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돼. 그러면 얘들아 이 n은 자연수니까 여기가 2분의 루트 n이고 2분의 루트 n보다 크거나 같은 넓이 여기 요 넓이가 몇 나온다? 0.0668 나오냐. 근데 여기서부터
요까지 넓이가 몇 나온다? 0.5 그래 2분의 1 나와요. 그럼 여기가 몇이야? 0.433이 여기가 0.433이어야 이거 더해서 0.5 되겠죠. 그럼 0부터 몇 가지가 0.433이야? 1.5. 아 그러니까 루트 n은 3, n은 9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루트 n은 3, n은 9 이렇게. 이거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4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건 진짜로 한번 해봅시다. 4-2 n 찾는 건 처음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같이. 자 볼까요? 어느 회사의 직원들의 식사 시간 평균이 40분, 편차가 10인 정규 불안. 어떤 회사나 40분마 10제곱이야. 이 회사의 직원 중에서 n명을 이미 추출해서 그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그럼 이 x바도 당연히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모평균 시간과 똑같고요. 루트 n분의 10 전체 제곱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편해요.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이 45 이상 되는 거. 그러니까 이 표본들을 n명을 뽑았을 때 점심시간 식사 시간이 45분 이상 되는 그 표본들은 평률이 몇이 되냐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P Z는 45에서 40을 빼고 루트 n분의 10으로 올리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P Z가 몇 나와야 되나? 2분의 루트 n. 오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잡아 올렸더니 2분의 루트 n이 이렇게 생겼고 요만큼의 넓이가 되더라. 요만큼의 넓이가 0.0061이래요. 근데 우리 알려준 게 0.4938밖에 없죠. 맞나요? 여기가 0.4938. 그럼 여기가 몇이어야 돼? 2.5가 돼. 2 날리면 n은 25.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다시 또 개념 얘기예요. 옆으로 넘어갑시다. 모평균의 추정입니다. 공식이야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모평균의 추정. 지금은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 같은 걸 주면서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 평균 이런 것들을 구했으면 이제 거꾸로야. 표본들의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보고 만약에 표본 평균의 평균이 10이다. 그럼 모 평균은 몇이야? 10이요. 그럼 당연히 표본 평균의 평균을 줘, 안 줘? 안 줘. 지금 모 평균을 추정할 거면 표본 평균의 평균 주면 되는데 안 줘. 그래서 얘는 어떤 의미냐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해서 구성한 표본 평균 X바. 그래, 표본 평균의 값을 그냥 이렇게 쓰겠다. 스몰 X바라고 쓸 때 신뢰도에 따른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다. 요게 신뢰 구간이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선생님이 1부터 100 중에 아무 숫자는 지금 선생님 머릿속에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한 숫자가 1부터 100 사이에 있을 확률은 몇인가요? 100%죠. 1인 거죠. 그러면 2부터 99 사이에 있을 확률은 조금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선생님이 생각한 숫자는 한 3부터 5 사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한 숫자가 3과 5 사이에 있을 확률은 엄청 떨어지겠지. 뭔 말인지 해야 되니? 그러니까 이 1부터 100이 신뢰 구간인 거야. 이 사이에 있을 확률, 선생님이 생각한 숫자가 1부터 100 사이에 있을 확률, 또는 선생님이 생각한 숫자가 5부터 10 사이에 있을 확률, 5부터 10 사이가 신뢰 구간이고요. 그러면 이 신뢰 구간이 길면 길수록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선생님이 생각한 1부터 100 사이의 숫자 중에 선생님이 생각한 숫자는 1과 100 사이에 있어. 그럼 선생님 말 신뢰할 수 있어, 없어? 이거 100% 신뢰해야죠. 그죠? 우리 문제는 뭐냐면 이 신뢰 구간 사이에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이 들어있을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집단 사이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지금 이 1.96은 뭐냐면 표준 편차, 이게 표준화시킨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가 기가 막히게 0.95입니다. 그래서 95%로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매번 문제에서 1.96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1.96은 약 뭐랑 가깝냐? 2라고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다? 여기에 곱해져 있는 이 상수값들은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1.96부터 마이너스 1.96까지 둘러싸인 넓이가 95%일 때 이걸 95% 수준의 신뢰 구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당연히 뭘 주냐면 얘 주고 얘 줘. 그래서 만약에 67부터 m이 95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어떻게 읽냐면 m 모평균이 모집단의 평균은 67과 95 사이에 이 사이에 평균이 있을 확률이 몇 %다? 신뢰도 95%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곱해져 있는 이 2.58과 마이너스 2.58은 99% 신뢰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58부터 2.58까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몇이겠어? 0.9인 거야. 그걸 읽어야 돼. 요걸 읽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 똑같은 식으로 여기 주고 여기 주고 여기 줬으면 여기는 이제 한 60부터 100까지겠지. 이러면서 이제 구간이 넓어진 거야. 넓어졌어. 그러니까 이 확률이 이 평균이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있을 때는 구간이 좁으니까 들어있을 확률이 조금 떨어지지만 넓게 요 사이에서 놀아 라고 하면 당연히 신뢰도가 어떻겠어? 올라가겠죠. 그래서
모평균이 60점과 100점 사이에 존재할 확률이 99%라는 얘기입니다. 신뢰도 99%. 그럼 봐봐 얘들아. 이건 그냥 생각해 볼 거인데요. 이 n이 표본의 크기거든요. 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은 어때져? 커져 작아져? 요 값은 커져 작아져? 커져. 그러니까 n이 10명을 뽑았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다면 n을 한 100명 뽑아버리잖아? 그럼 얼마큼 돼? 여기서부터 요만큼으로 되는 거 아니겠어? 요 값 자체는 작아지는 거니까 계속. 여기까지 이해되니? 뭐지? 이해됐죠? 그러면 표본을 뽑으면 뽑을수록 신뢰도는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신뢰도 이 넓이가 점점 어떻게 써? 줄어들겠지. 그래서 신뢰 구간이 점점 줄어들어. 다만 우리가 1부터 100 사이에 있는 맞는 숫자들을 찾을 때 선생님이 힌트로 네, 선생님 숫자는 1부터 100 사이야. 그럼 니네가 속으로 뭐라는 거야? 라고 하겠지만 선생님이 생각한 숫자는 10부터 11 사이야. 라고 하면 10 아니면 11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선택하기가 어때? 편하지? 이렇게 신뢰 구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평균을 추정할 수 있는 건 훨씬 더 정확해져. 정확하다는 거랑 신뢰 구간이랑은 아예 다른 거야. 달라. 너희들은 정확한 이 m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m 값이 10부터 20 사이에 있을 때보다는 0부터 30 사이에 있을 확률이 더 많다라고만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려면 이 n을 키우는 게 맞아. 근데 이 n이 커지면 신뢰 구간은 어때져?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신뢰 구간과 정확도는 다른 느낌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좀 어렵죠. 어쨌든 신뢰 구간을 넓히는 방법은 이 값들을 키우는 방법. 이 값들이 점점 커지면 되는 거예요. 또는 n이 뭐 하면 돼? 점점 신뢰 구간이 넓어진다. 반대로 n이 작아진다. 시그마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시그마가 커지거나 이렇게 되면 된다. 근데 당연히 시그마나 n은 상수로 주겠죠. 변하지 않아요. 그때의 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자, 해볼까요? 맨 밑에 문제가 기본 문제가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이 5일 때 모평균 99% 신뢰 구간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먼저 표본 평균 영어로 어떻게 써? 이렇게 써. 그럼 우리 식은 5-0.99까지가 2.58이네 이게. 이게 마이너스 2.58부터 표준화시킨 z가 2.58까지가 그때 확률이 99%니까 우리는 곱해줄 값을 몇으로 써야 되는 거야? 2.58로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5 빼기 2.58 곱하기 루트 n 몇? 3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 2 m은 5 플러스 2.58 루트 n 3분의 시그마 2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신뢰 구간이야. 공식 외워야 돼. 모르면 그냥 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써도 돼. 괜찮아. 괜찮아. 넘겨볼게요. 신뢰 구간과 신뢰도의 의미를 해석하는 거 여기에 있을 확률을 얘기하는 거지
정확도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뢰도랑은 다른 거야. 그냥 선생님의 말을 신뢰할 수 있어.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한 말이 믿을만 한가를 얘기하는 거야. 답을 어떻게 하면 더 구체적인 범위를 주면 줄수록 답을 찾기는 쉬워지지만 그게 신뢰도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신뢰도로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넘겨볼게요. 우리 많이 빠졌네 여기가. 다 빠져버렸네요. 자, 1번 볼까요?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축구공 한 개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라 위 회사에서 생산하는 축구공 중에서 100개를 이미 추출해 조사했더니 평균이 380이었을 때 생산하는 전체 축구공 무게를 95% 신뢰 구간으로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씩 해보자. 모 표준 편차 시그마가 몇? 10 표본의 크기 100 평균이 380. 그럼 이제 이걸 또 헷갈리는 친구들이지. 아니 평균 나오는데 뭘 또 평균을 추정한대. 저 380 무슨 380이야? 그렇지. 표본 평균이 380입니다. 100개를 뽑아봤더니 한번 100개를 뽑아봤더니 그 뽑힌 애들의 평균이 380이지 전체 평균이 380이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그러지게 380입니다. 표본 평균이 380. 뽑힌 100개의 표본들의 평균이 380. 자, 신뢰도 95%인데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가 0.95래. 그러니까 95% 그러니까 1.96 다 나왔다. 그럼 신뢰 구간을 구하세요. 그럼 x바 380 마이너스 루트 n 10분의 시그마 10 곱하기 1.96 내 평균은 380 더하기 1.96부터 쓸게 분의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신뢰 구간 빼면 몇이야? 4 0.987부터 우리 모평균은 381.96이요. 이렇게 써지겠죠. 이게 그냥 신뢰 구간인 겁니다.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뺀 거 있지. 얘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이걸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해요. 신뢰 구간의 길이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어차피 380x바는 다 똑같이 빠져버리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를 그냥 이게 곱해진 녀석이지. 더하고 빼진 녀석에 2배 해도 돼요. 2배 해도 돼요. 2.58이든 1.96이든. 옆에 가볼까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는 정규 분포를 따라 400명을 이미 추출해서 몸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55, 표준 편차 10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죠. 얘도 똑같은 거죠. 그냥 이렇게 얘들아 수능이 그냥 이렇게 나온다. 수능에서 이게 통계적 추정을 만약에 시험에 냈다 만약에 그럼 그냥 요런 수준으로 나와요. 얘는 왜냐면 증명이 안 되니까 이걸 꽈서 낼 수가 없어. 증명 안 했잖아. 교육과정 다 뺐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를 원리를 이해해서 파고들어서 문제를 낼 수 있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 수준에서만 공부해도 괜찮아. 얘는 그 전에 이제 나중에 뒤쪽은 좀 빡세게 그 전에 나온 애들은 좀 힘들긴 한데 어쨌든 자 또 정리해. 여기도 이제 용어만 정리하면 돼. 400명 표본의 크기가 400명 평균이 55래. 이건 뭐의 평균인 거야? x바 표본들의 평균 이 뽑힌 애들의 평균이 55인 거고요. 표준 편차가 10이다. 이럴 때 95% 신뢰 구간 구하라는데 1.96이래. 얘들아 저것도 확인해야 돼. 저게 뭘로도 바뀔 수 있다? 1.96이 2.58 이런 것도 바뀔 수 있지만 1.96 그냥 2라고 쓰는 문제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0부터
저기 이걸 이렇게 써놨는데 문제에서 갑자기 1.96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안 된다. 굳이 계산 편하게 해주라고 2를 바꿔놨는데 학교 선생님이 갑자기 막 서술형에다가 막 1.96 막 써서 계산해. 그건 그 친구가 이거 지금 이거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95% 추정할 때 곱해지는 1.96, 2.58, 이 같은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그래서 이렇게 쓴다. 그럼 추정 한번 해볼까요? 자 x바 55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 20분의 시그마. 우리 평균 무평균은 55 1.96 20분의 10 이렇게 돼. 그럼 약분하면 여총비가 0.98인 거 맞나요? 290. 그러면 계산하면 54.02부터 m이 55.98 사이가 우리가 신뢰도 95%.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이 54점 몇부터 55 사이에 있을 확률이 몇이다? 95%더라. 95%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넘겨볼까요? 잘했어.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빨대 한 개의 길이는 표준 편차 5mm인 정규 분포를 따르라.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빨대 중에서 N개를 이비추의 길을 조사했더니 60이야.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체 빨대의 평균 길이 M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N 값을 구해라. 표본의 크기 구해라. 그럼 또 정리해보자. 표준 편차 몇? 5. 평균이 60. 근데 뽑은 애들이 60인 거니까 표본 평균이 60. 95%로 추정했어. 1.96 쓸 거고요. 우리 뭘 몰라? 표본의 크기. 몇 개를 뽑았는지 몰라. 그럼 봐봐. 저렇게 나오면 식을 그냥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x바 60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부터 내 평균은 60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야. 그럼 뭐랑 똑같으면 돼? 여기가 얘가 2.45랑 똑같으면 될 거 아니야. 여기가 62.45니까 얘가 2.45예요. 이렇게 쓰면 더 좋겠죠. 그러면 될까? 당연히 되겠지. 이 n이 자연수니까. 몇 곱하면? 안 되나? 응? 245 나누고 40. 40. 쏘리. 그 몇? 4. 아, 그럼 루트 n이 4면 되는 거니까 n은 몇이다? 16이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죠. 자, 실내 구간의 길이 다시 여기 옆에다가 써놓을까? 실내 구간의 길이 스텝 대표형 4번에다가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한다? 그냥 쓰면 어떻게 써?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에요. 뭐가 없어도 되냐? 지금 보니까 x바가 없어도 된다. 표본 평균이 없어도 실내 구간의 길이까지는 구할 수 있다. 이 k가 이제 1.96인지 2.58인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표준
편차인 정규 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95% 추정했더니 신뢰 구간의 길이가 2가 되더라. 그래 이제 얘 x바 언급이 빠졌죠. 나 x바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면 안 된다. 신뢰 구간의 길이에는 x바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넣어보면 해볼까요? 식이 어떻게 돼야 돼?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2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인데 이게 2 이하가 되더라. 삭두 3.9인가요? 2 곱하면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제곱하면 n이 얘가 15점 몇 몇은 나올 거 아닙니까? 16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n은 몇부터? 16부터 이렇게 써도 되겠죠. 3.9니까 4보다는 작을 거 아닙니까? 4의 제곱보다는. 자, 넘겨보시면요. 문제를 좀 이게 좀 나름 되게 쉬워요. 여기는 용어들이 좀 복잡한 거지 내용 자체는 되게 심플합니다. 한번 이쪽에서 몇 개만 한번 풀어볼까? 선생님은 3-2 다 푼 친구들은 4-1, 6-1, 6-2 요거 같이 풀어봅시다. 3-2 4-1 자, 요거 풀어봅시다. 어제 여러분 친구 중에 한 명이 테스트를 그러니까 신규 테스트를 봤어요. 간편성고사를 본 거죠. 레벨 테스트를 봤는데 공통수학 1 그러니까 공통수학 1을 봤는데 개념이 13개고 응용이 2개
그러니까 15개 정도 맞은 거예요. 뭐 이 정도면 공통수학 1을 그냥 특강이나 이런 걸로 한번 다시 좀 꼼꼼하게 공부하고 공통수학 2 공부하면 되겠다 해서 선생님이 이제 아버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님 했던 거예요. 그냥 아버님이 막 화들짝 놀라시면서 아 지금 공통수학 2는 못한다. 그래서 왜 그럴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저랬더니 아니 지금 우리 아들 그 혼자서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공부하고 시험 본 거다. 자기가 혼자서. 그래서 심지어 우리 아들 지금 2차 함수 그 방정식 2차 부등식부터 지금 못 나가고 있어서 아직 공부 못하고 시험 봐서 거기도 다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시험지 다시 잘 보니까 2차 부등식부터 다 안 푼 거야. 선생님 근데 원래 2차 부등식을 잘 안 풀잖아 너희가. 처음 배울 때 어렵고 막 하니까 여러 가지 막 방부등식은 좀 빡세잖아. 장애 선생님은 그런 건 줄 알았지. 잘하는 아이인 것 같네요 아버님 와서. 기대됩니다. 선생님 반으로 내 배정했는데 내가 한번 봐야지. 한 요 정도 이 책 가지고는 확률과 통계 독학이 그나마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닌가? 근데 여기 요걸로만 하면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 푸는데 좀 문제가 생기긴 할 것 같긴 한데 조금 쉬운 개념이라서. 자, 3-2부터 볼게요. 어느 공장에서 만든 제품 한 개의 무게는 평균 24,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라. 모집단이야. 공장에서 만든 제품 전체라고 했으니까 24,5제곱. 근데 이 제품 중에서 100개를 이미 추출해. 아, 지금 표본의 크기가 100인데 그래서 이미 추출해서 조사한 무게의 평균 얘를 x 바로 쓰는 거죠. 100개 추출한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인 겁니다. 표본 평균이 25 이상일 확률. 그러니까 p x바가 25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그러니까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x바도 당연히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24, 몇 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됐니? 그러면 얘는 이 말이랑 똑같은 거. 이 말이랑 똑같은 거죠. 이 말. 그래서 우리가 확률 구하면 요걸 의미한다. 근데 0부터 2까지가 몇이야? 0.477인 거지. 요만큼이 0.5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여기는 0.0228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적고 싶은 넓이 아니 확률은 0.0228이에요. 그렇지. 4-1번이었죠? 4-1도 해봅시다. 다음 친구들은 6-1, 6-2 4-1도 푼 친구들은
자, 4-1 한번 해볼게요. 어느 지역의 가구당 한 달 동안의 음식물 쓰레기 무게가 3,800 표준 편차. N 가구를 2위로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구했더니 여기더라. N 값을 구해라. 그러면 자, X바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평균이 3,800이고 루트 n분의 200의 제곱.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자, 그러면 우리 P X바가 표본 평균이 3,750 이하가 되려면 P Z가 3,750에서 3,800을 빼고 그 값을 루트 n분의 200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PZ가 몇 분의 4? 250이면 4분의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우리 그림은 여기가 0이니까 여기의 넓이가 지금 몇이더라? 0.0062. 여기 넓이가 0.4938일 거 아니야. 왜냐면 Z 주기 저거밖에 없고 더했다 0.5가 되는 거고. 그러면 4분의 루트 n은 뭐랑 똑같아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이 마이너스 2.5랑 같다. 또는 4분의 루트 n이 그냥 2.5랑 똑같다. 그럼 루트 n은 몇인 거고? 10이야. 그래서 n은 몇 나와? 100. 그래서 우리 표본 평균 100개의 표본을 뽑았을 때 그때 평균이 3,750 이하일 확률이 0.006이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풀고 있을 테니까 9-1을 선생님이랑 한번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9-1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9-1입니다. 같이 해볼게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을 추정할 건데 모평균의 실내 구간에 관련된 내용이다. 자, 신뢰도를 낮추면서는 신뢰 구간이 지금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모평균이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신뢰도가 95%랑 99%였던 그 신뢰도인 거야. 그럼 신뢰도를 낮춘다는 얘기는 이 k 값이 커진다, 작아진다? 옳지. k 값이 작아지고 이 k 값이 작아지고 표본의 크기가 뭐야? 얘야. 이 값이 커져. 그러면 이 값은 작아지고 얘가 커지면서 더 작아지겠지. 그죠?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점점 짧아지는 거야. 맞아? 맞아. 신뢰도를 낮추면서 이 k 값을 낮추면서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한대.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져. 모르지. 얘는 k가 1.96이고 루트 n이 막 1000일 때랑 2.58이고 1일 때랑 값이 커지고 작아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몰라요. 모른다. 같이 커지거나 같이 작아졌을 때만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신뢰 구간의 길이가. 신뢰도가 일정할 때, 이 k 값이 고정되어 있을 때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 값은 작아지겠지. 그럼 신뢰 구간은 좁아지겠죠. 길어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겠죠. 짧아지죠. 맞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우리가 잡으신 답이고, 신뢰도랑 정확도는 아예 다른 의미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정확도는 언급하지 않잖아요. 뭐 말인지 알겠지? 수학에서 좋아하는 신뢰도는 1부터 100까지 사이에 선생님이 생각하는 숫자가 있다가 이게 100% 아주 좋은 거야.
대신에 내가 이렇게 힌트를 줬을 때 너희들이 답을 맞출 확률은 더 떨어지겠지. 너희들이 정답을 선생님이 생각하는 숫자를 맞출 확률은 떨어지겠지만 선생님이 생각하는 숫자가 1에서 100까지 들어있는 건 확실한 거니까 100%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생님이 생각하는 숫자가 어디 몇과 몇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이 이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선생님의 말은 진짜인 거고 너희가 답을 맞춰야 되는 경우에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숫자는 정답을 맞출 정확도는 떨어지는 거지. 근데 그건 우리 통계적 추정에선 다루지 않는다. 정확도란 개념. 그냥 신뢰 구간. 얼마나 길어지고 얼마나 신뢰할 수 있냐. 평균이 99% 확률로 안에 들어있냐 밖에 있냐를 물어보는 거지. 진짜로 확률이 몇이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통계적 추정에서. 자, 그래서 우리 숙제는요 152페이지까지고요. 다 털자. 하고 다음 시간에 오답 정리하고 하면 딱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1시간? 그러면 1시간 동안 선생님이 이제 진짜로 학교에서 나올 법한 것들 확률과 통계에서 이걸 전범위로 보진 않아요. 확률과 통계니까 보통 2학년 1학기 때 아직 안 끝났는데 2학년 1학기 때 대수랑 확률을 같이 하고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과 통계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전범위로 시험 보진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수능에서 선택 과목으로 통계, 확률과 통계, 뭐 미적분, 기하 뭐 이런 것들 선택해서 문제 푸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모의고사를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수능 모의고사. 얼마나 지옥인가. 확률과 통계. 미적분 2가 얼마나 해자인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의 만점자가 미적분 2를 선택한 친구들의 만점자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왜냐면 이공계열 애들은 미적분 2를 써야 되니까 수학 좋아하는 애들이 미적분 2를 선택할 확률이 많겠죠. 좋아하면 잘하니까 만점도 많이 나오겠지. 근데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인문 계열이 문과 계열의 확률이 높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학을 싫어할 확률이 높겠지. 그래서 만점자가 적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만점자는 어쨌든 서울대나 거기 가는 서울대 법대 간 애들이나 서울대 의대 간 애들에서 나온다고. 그럼 서울대 법대 간 애들이 수학을 못할까? 아니지. 근데 왜 만점자가 적지? 그만큼 확률과 통계가 개빡셌다는 얘기지. 순열과 조합 여러 가지 순열 조합을 쓰지 못하는 그냥 경우의 수로 그냥 센자로 구해요. 일일이 세서 규칙을 찾다 보니까 겹치는 게 생겨. 그 겹치는 걸 또 계속 빼. 근데 그 겹치는 애들이 또 규칙이 생겨. 완전 지옥이었습니다. 진짜 확률과 통계 마지막 번이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한 시간 정도 시험을 보고 오답 정리를 1시간 정도 하면은 뒤쪽에 남아있는 킬러 문제들은 손을 못 댈 겁니다. 그냥 어느 정도 이런 내용의 값들이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1시간은 교재 정리, 그리고 1시간은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 기출 모의고사, 그리고 마지막 1시간은 그 수능 기출 모의고사, 오답 정리. 그냥 평가를 보기에는 좀 시간도 좀 너무 아깝고, 여러분 또 엄마한테 점수 얘기할까봐 막 또 전전긍긍하고 열심히 했는데 점수 잘 못 맞아서 또 엄마한테 막 너는 뭐 이렇게 방학 동안 해놓고 막 그 점수를 맞았다며? 라고 하면 또 빈정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알겠죠? 고생했습니다.